자, 효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64개가 이렇게 6개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또 굳이 나눈다면 3개, 3개 나눌 수 있죠. 3개씩 나눈 걸 우리가 소성괴라고 한다고 했어요. 소성괴. 자, 소성괴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2개 모이는 거를 우리가 대성괴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위에 거 소성괴를 우리가 위에 있으니까 상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거는 하괴라고 하고 또는 다른 말로 밖에 있다고 해서 외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하괴는 내괴 이렇게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주에는 우리가 이제 천지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천지인 사이에 있죠. 그래서 사람 인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서양 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간자적 존재라고 그래요. 중간자적 존재. 중간자적 존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늘과 땅 사이에 있어요. 인간이. 그러면 이게 3개이기 때문에 이걸 쪼개가지고 요 위에 2개는 하늘에 해당되고 가운데 2개는 사람에 해당되고 밑에 2개는 땅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렇게 천인지로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효 이름 어떻게 붙이냐? 제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1, 2, 3, 4, 5, 6 순서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 태극에서 어떻게 했어요? 양과 음이 생기고 양과 음이 생기고 여기에서 또 양과 음이 생기고 또 음과 양이 생기고 음과 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뭐죠? 노양, 노음. 그렇죠? 이거는 소음, 소양. 그런다고 그랬죠? 이게 사상이라고 했죠. 사상. 그 위에 8개가 또 만들어지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효의 이름도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읽는다. 자, 그러면 2, 3, 4, 5는 쉬워요. 그냥 그대로 효를 붙이면 돼요. 2요, 3요, 4요, 5요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앞에 거 제 1요만 초라고 써요. 처음 초요라고 쓰고 제일 위에 거는 상요. 그래서 상이라고 써요. 그래서 초요, 2요, 3요, 4요, 5요, 상요 이렇게 읽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역시 한글 버전이죠. 초요, 2요, 3요, 4요, 5요, 상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6개인데 이게 음과 양이 같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우주 만물은 그렇기 때문에 양이 있고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음이 있고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양음, 양음, 양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태극도설도 보면 처음부터 양이 먼저 생기는 거죠. 양음, 양음, 양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양이 와야 되고, 이 자리에는 음이 오고, 이 자리에는 양이 오고, 이 자리에는 음이 오고, 이 자리에는 양이 오고, 이 자리에는 음이 오는 게 그게 원래 바른 이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 양의 자리에 양이 왔으니까 이거는 좋죠. 이건 음이 왔으니까 좋지 않다고 보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음이인데 여기는 좋고 여기는 안 좋고 양이니까 여기는 양이 왔고 여기는 음이 왔죠. 이런 식으로 엇갈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양, 양 이런 식으로 양,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자 135는 홀수죠. 이거는 뭐냐면 홀수고 양이에요. 135 그 다음에 246은 뭐죠? 짝수죠. 짝수는 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효의 이름인데 자 우리가 주역에서 음은 뭐라고 읽냐면 6으로 읽어요. 6. 양은 9로 읽어요. 이렇게 읽습니다. 왜 음을 6으로 읽고 왜 양을 왜 9로 읽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설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읽는 방법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 처음에는 초를 쓴다고 그랬죠. 마지막에는 상을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부 보면 여기는 양이죠.
그러면 구를 쓰면 되겠죠. 상구, 초구. 그럼 여기도 2, 3, 4, 5, 2, 3, 4, 5는 뒤에가 9가 와야 될 것 같은데 2, 9, 3, 9, 4, 9, 5, 9 이렇게 하던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9가 앞에 와 있어요. 음양을 나타내는 게 먼저 와 있습니다. 그래서 92, 93, 94, 95 이렇게 간다는 거. 좀 독특하죠, 순서가. 초구와 상구는 음양을 나타내는 9가 뒤에 오는데 2구부터 5는 음양을 나타내는 9가 앞에 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냥 버릇처럼 초구, 92, 93, 94, 95, 상구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해할 때만 이렇게 하시고 그냥 입에 붙는 게 제일 낫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은 보면 자, 초하고 육이 붙었죠. 그러면 처음 초요가 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자, 상육은 마지막에 여섯 번째 있는 이 효가 음이구나. 육이 왔으니까요. 음이죠. 자, 마찬가지로 2, 3, 4, 5가 뒤에 오고 음이 앞에 온다. 그래서 62, 63, 64, 65 이렇게 읽습니다. 초6, 62, 63, 64, 65, 상육 이렇게 읽는다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효예가 뭐가 있냐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땅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올라가죠. 그러면은 올라갈수록 뭐죠? 높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6개 중에서 우리가 12운성이가 뭐가 있었죠? 12운성이 절태양, 생욕대, 노광세, 병사묘 이렇게 있었죠. 자, 우리가 가장 왕성한 게 뭐였어요? 이 왕이었죠, 왕. 그렇죠? 왕은 그냥 사인만 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들. 그 다음에 녹은 뭐죠? 가장 실무진,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가장 실무를 맡고 책임지는 사람. 그래서 이거는 명리학에서 나오는 12운성 개념인데 쇠는 뭐죠?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은퇴한 사람. 우리 정관예우처럼.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 6효 중에서 제일 힘이 센 게 어딜까요? 5호가 되겠죠. 5호. 그 다음에 6호는 5호에서 한번 물러나는 개념. 자, 여기까지는 계속 올라가고 상효는 내려가는 개념이겠죠. 그러면 자, 5호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4호는 뭐겠어요? 4호는 그 밑에 장관이겠죠. 그래서 5호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4호는 장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호는 그 밑에 있는 시장, 도지사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호는 그 밑에 더 하급 공무원 밑에는 초효는 일반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호 다음에 상효는 뭐가 될까요? 대통령보다 더 경험은 많고 정관예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보다 이제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이제 상왕이겠죠. 상왕. 이성계가 왕위를 물려주고 자리는 물러나서 함흥에 갔죠. 그런 것처럼 영향력은 왕만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왕처럼 대접은 받죠. 그래서 이 상효는 그 자문위원, 요즘으로 말하면 이 정도 급을 말한다. 국가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로 보면 누구냐? 자, 회사로 보면은 고문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가 고문이 되겠죠. 여기는 뭐가 될까요? 회장이나 또는 사장이 되겠죠. 그렇죠? 5호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상무, 정무, 임원이 되겠죠. 여기가 이 칸이.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과장급, 부장급, 과장, 부장 뭐 이런 거. 그 다음 그 밑에는 뭐 대리. 그렇죠? 그 밑에는 평사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가정으로 보면 자, 제일 위에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누구죠? 아버지죠. 아버지가 가장 영향이 세죠. 그 다섯 번째가 아버지가 되겠죠. 자, 그 위에는 누구예요? 물러나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머니 밑으로 누가 있을까요? 아버지 밑으로 어머니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큰 장남, 장녀. 그 다음에 중간층 자식들, 중남, 중녀. 그 다음에 막내들 이랬죠. 그래서 소녀, 소남, 중남, 중녀, 장남, 장녀,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 이 위계가 눈에 보이죠? 나 지역을 이제 말한다. 지역을 말하면 제일 영향력 센 데가 어디요? 서울이죠. 수도. 자, 얘가 수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영향력이 떨어진 데는 뭐예요? 이제 외곽이 되겠죠. 그래서 교외.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수도보다 낮은 데는 뭐죠? 대도시, 광역자치단체 이런 거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소도시. 그 다음에 여기는 구나 면. 밑에는 뭐다? 무슨 동 또는 무슨 리, 동리. 시골로 말하면 무슨 리. 그 다음에 서울로 말하면 무슨 동. 그 위에는 흑석동, 동작구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신체로 말하면 자, 제일 위에가 뭐죠? 당연히 머리겠죠. 그 다음에 가슴, 어깨, 가슴 라인에 있는 게 어깨와 가슴이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뭐죠? 배겠죠, 배. 그 다음에 뭐냐면 정강인가요? 넓적다리. 그 다음에 정강이, 발이 제일 밑에 있죠? 넓적다리와 정강이가 이렇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신체 개념이 자 머리 있고 상체가 이렇게 있고 팔다리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다리가 있으면 이게 있고 무릎 있고 이게 있고 발이 이렇게 있겠죠. 이게 넓적다리인가 봐요. 이게 넓적다리. 그 다음에 이게 정강이가 제가 국어 개념을 잘 모르나요? 이렇게 여기인가요? 정강이. 이게 허벅지. 이거 우리 허벅지라고 하죠. 이거를 허벅지. 이거 종아리라고 하죠.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종아리인데 종아리, 허벅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정강이가 정확히 여기 말하는지 정강이가 여기 말하는지 넓적다리가 여기 말하는 제가 봤을 때 여가 넓적다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발은 제일 밑에 있고 신체 구조로 보면 대충 이렇게 맞아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효도 이름과 뭐가 있다? 의미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주역을 보면은 군주 뭐 이게 나오잖아요. 군 그러면 누구죠? 오요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오요 이 자리가 가장 세력이 센 자리다.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물러난 자리, 여기는 점점 올라가는 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초요는 처음에 시작하는 거죠. 처음 초자잖아. 처음 초. 그래서 시작하는 자리가 초요다. 가장 힘이 센 자리가 오요다. 그 다음에 물러난 자리는 상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해하고 이름을 초구, 92, 93, 94, 95, 상구, 초육, 62, 63, 64, 65, 상육 이렇게 붙인다는 거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효의 각 위치에 따른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의 이름과 효가 가지는 그러한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효의 이름과 의미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